미국이 중국산 선박과 중국 선사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시장은 한국의 조선사와 해운사들이 반사이익을 거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의 배경과 현지 해운 시장 상황을 감안할 경우 몇몇 기업들이 핵심 수혜주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고 기자, 먼저 이 미국의 수수료 부과 움직임, 구체적으로 누가 표적입니까? 네, 뭐 중국이라고 딱 잘라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그 중국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할 때마다 선박마다 100만 달러, 우리 돈 14억 원이 부과되고, 그다음에 또는 이제 화물 1톤당 톤당 1,000달러, 14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는 이제 무역법 301조고요. 중국이 묻었다면 다 제재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좀 표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중국에서 만든 선박이거나 다른 나라에서 만든 선박이어도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는 배라면 수수료가 부과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 해운사여도 중국 조선소에서 발주한 상태까지 포함해서 중국에서 만든 배를 갖고만 있으면 그 배가 선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서 수수료를 물립니다. 중국 해운사가 중국 조선소에서 만든 배로 입항할 경우에 최대 450만 달러가 부과가 되고요. 시행 시기는 공청회와 최종안 발표를 거쳐서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이번 조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중국이 전 세계 조선업과 해운업 장악을 위해 자국 기업에 불공정 혜택을 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배든 중국 선사든 중국이 붙으면 일단 다 제재를 한다. 네. 그런데 미국에는 이미 미국 선박만 미국에서 운항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존스법이라고 하고요. 네. 일단은 이 그 존스법은 그 미국 항구에서 다른 미국 항구로, 그러니까 연안 간에 그렇게 운송을 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미국적 국적 선박만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외국 항구에서 미국 항구로 항구를 잇는 선박은 존스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비중이 상당한데요. 미국 국회에서는 이제 중국이 원할 경우에 언제든 미국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위상이 뭐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까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일단은 그 컨테이너 화물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미국 입항 1위의 선사는 그 중국 국영 선사인 코스코입니다. 네. 이제 뭐 2위부터 10위까지 뭐 다양한 국가의 해운사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중국 조선소의 발주를 많이 또 넣고 있고요. 미국 조선업의 그 강화가 핵심인 그 선박법을 발의한 그 마크 켈리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따르면 미국 국적을 갖고 운항하는 대양 항해용 상선은 80척. 그리고 중국은 5,500척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USTR은 그 또 미국산 제품은 미국 선박을 이용해 운송해야 한다는 규제안도 예고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제 수출의 존스법을 적용하는 개념이고요. 미국산 제품 1%에 우선 적용하고 7년 뒤에는 15%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선박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네. 우리 조선업계가 많이 수혜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누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제재안을 좀 분석을 해 보면은 네. 그 이제 국내 조선소가 만든 배 중에서도 이제 비교적 적은 양의 화물로 항구를 여러 번 이제 들락날락하는 그런 소형 컨테이너선이 좀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런 배를 잘 만드는 곳으로는 이제 HJ 중공업과 HD 현대 미포조선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난해 12월에 그 1억 달러를 주고 이제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한 한화오션에게도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네. 필리 조선소는 이제 도크 2개로 활용해서 이제 현재 이제 소형 컨테이너선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요. 1997년 이후에 미국 컨테이너선의 절반을 이곳에서 만들었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도 뭐 도움이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미국산 제품 1%를 뭐 미국 선박으로 그 운송한다는 그 적용의 그 조항에 대해서도 약간의 그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조선소들 모두 이제 3년치의 일감이 지금 도크에 쌓여 있는 만큼 그 미국의 조치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실적에는 좀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필리 조선소는 일감이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필리 조선소도 지금 3년치의 일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사실 조선주 쪽보다도 해운주 쪽이 특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뭐 그간 조선주보다는 부각을 덜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해운 쪽은 영향이 어떻습니까? 해운 쪽은 일단은 그 조선사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실적에 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제 우선 그 중국의 선사가 수수료로 인해서 이제 미주 노선에서 밀리면 네. 그만큼 이제 공급 축소 효과를 누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선사가 수수료를 물더라도 영업을 이제 강행을 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또 운임이 상승하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중에서 미국 해운 물동량을 가장 많이 소화하는 곳이 HMM이고요. 특히 HMM은 그 중국산 선박 비중이 2%로 그 글로벌 해운사 가운데서 가장 낮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제 글로벌 화주들이 그 중국의 코스코 대신에 한국의 HMM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MM은 미국의 대중 견제 조치 이전부터 그 북미 노선 강화 전략을 세웠는데요. 당장 이달부터 대서양을 통해 그 유럽과 미주를 연결하는 그 새 노선 영업에 돌입합니다. 네, 미국의 중국 선박 규제 영향을 산업부 고영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